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주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일단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예. 참 오랜만에 우리 신정임 총장님, 로얄 마스터님 라인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옛날에 구리 반가 반가 센터 때 제가 가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제 소개를 젠틀맨이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애터미의 배용준이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자마자 또 헛소리부터 하는 접니다. 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그 신정임 총장님 라인에 쭉 이렇게 모습들을 뵀는데 그 팀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춘팀, 원더우먼팀, 최강팀, 특히 그중에서도 뭐 기적팀,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제가 볼 때는 강의를 제가 아주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다니는데 이렇게 이름을 재밌게 다양하게 붙인 그 곳은 제가 처음 봤어요. 참 여러 가지로 그 신정임 총장님 라인답게 굉장히 활발하고 좀 이렇게 튀는 라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도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지역도 뭐 평택, 제천 뭐 아니 전국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때 또 놀랐습니다. 이제 옛날에 구리에서 이렇게 전국의 많은 곳으로 또 아마 해외까지도 많이 이렇게 퍼지셨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임 총장님으로서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정임 총장님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뭐 세상이 활발하고 늘 밝고 이런 분 뭐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예, 저도 정말 거기다 또 아주 미인이시고 우리 총장님 강의를 듣고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 어쩌지? 들이 좀 들어주시고요. 우선 오늘 그 강의는 여기 좀 기존 사업자분들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요. 신규 사업자 위주의 사업 설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조금 제 소개를 드리고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이제 비교적 초창기에 시작을 했고요.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지금 좀 작아졌죠. SC 제일은행. 그 SC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약자인데 옛날에는 그냥 제일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SC 제일은행이 된 은행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가 입행할 때는 5대 시중은행으로 제법 큰 은행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죠. 조그매졌어요. 다른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에 비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비해서. 어쨌든 그 은행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행을 해서 20 몇 년을 다녔어요. 20 몇 년을 다니다가 이제 직업을 애터미로 바꿨는데 보통 옛날에는 은행을 퇴직하거나 뭐 어쨌든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면 그냥 노후에 특별한 일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들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을 하고 나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이렇게 찾는데 이 직업을 바꿀 때 대부분 보면 퇴직을 하고 퇴직이 뭐냐면 뭐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 퇴직자라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직업을 바꾼.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퇴직을 하냐? 안정적인 은행원, 은행 지점장으로 연봉도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때는 정확히 1억 원은 안 되고 한 9천만 원 정도 됐어요, 지점장이. 요즘은 이제 지점장들이 한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제가 퇴직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런 돈을 받다가 왜 갑자기 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어, 불투명한 미래죠.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두느냐. 처음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 데를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또 일반적으로 그만둘 때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이제 저희 사회적으로 말하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어떤 순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죠. 저도 어떤 직장을 그만둔 거의 평생을 다니다시피 한 20몇 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둘 때는 그냥 그만둘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고 아주 확신이 강한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는데 그 강한 확신이 뭐냐? 강한 확신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은행을 더 앞으로 뭐 7년이고 8년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어, 애터미를 이 시점에서 하는 게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멋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확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은행을 잘 그만두고 애터미를 잘 선택했죠. 예. 예. 뭐 지금 이제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으니까 은행 다닐 때 연봉의 거의 뭐 네다섯 배를 지금 벌고 있고요. 또 뭐 연봉도 수입도 수입이지만 평생 직업이 되고 애터미가 또 여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어, 반면에 저한테 걱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쟤 좀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던 그 친구들은 지금 은행을 다 퇴직했죠 벌써. 퇴직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그 친구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도 다 쓰고 사실은 일도 없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사실 옛날 지점장 하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별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어쨌든 많은 그 제 동기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것은 그것이 이제 지금이 가장 힘들 때고 앞으로 더 힘든다는 거죠. 수명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살. 어떤 학자가 요즘에 뭐 생명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세대가 죽음을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의 비밀을 다 풀어갖고 생명이 왜 노화가 일어나고 죽는가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내갖고 이제 그 원인은 다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늙고 옛날에는 노화를 방지한다 그랬거든요. 노화를 막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노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젊어지는 그런 이치까지 다 깨달아서 그걸 지금 과학적으로 막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화된 어느 정도 나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뭐 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저는 애터미를 택한 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정말 애터미를 하시는 것은 좋은 아주 현명한 잘한 멋진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멋진 선택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이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과정에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성공 부자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미리 양해를 제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꼭 돈을 벌어야 성공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학자로도 성공하고 뭐 교육자로도 성공하고 과학자로도 성공하고 뭐 우주인으로 성공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제 목표가 잘 사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강한
좀 절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를 하셔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무진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삼형제고 장남인데 저희들 동생들 키우고 하시느라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회 나가면 무조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어머님을 호강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제가 만들어 앞으로 이뤄낼 가족이 절대 경제적으로는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시달리는 거는 정말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그래도 그냥 뭐 견딜만 한데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제 인생의 목표고 꿈이 됐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저는 성공, 돈 뭐 이런 말을 거의 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하게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부자가 되시고 꼭 성공하셔야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은 역할을 하죠.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거 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부자가 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부딪히는 많은 분들은 부자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의외로, 의외로. 난 돈 관심 없어. 제가 이렇게 애터미 하기 전에, 은행 다닐 때도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제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냐? 쉽게 말하면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돈돈하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막 소리를 질러야 너 돈 얘기 좀 그만해라. 돈 번다는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돈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상처를 줍니다. 컨택을 했을 때 너는 뭐 그만큼 살면 됐지 뭐 한다고 다단계까지 하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돈 관심 없어. 나는 뭐 먹고 살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관심 없다는 분들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대부분 본인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 지갑을 열어보면 카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말고 왜 회원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마트 가면 뭐 홈플러스 가면 막 포인트 맨날 물어보잖아요. 포인트 하세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카드를 딱 끌어서 이렇게 하죠. 그거 1년 내내 모으면 5천 원짜리 쿠폰 뭐 이런 거 하나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저희 아내가 받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쿠폰 열심히 찍으면서 포인트 열심히 적립하면서 돈 관심 없다? 그럼 뭐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돈 관심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있고 근데 잘 사는 또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 있고 후배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나는데 후배들 중에 잘 사는 애들이 많은데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애들을 만나면 돈 관심 없다. 마치 돈 관심 없다 그러면 굉장히 품위 있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품위 있게 사는 거 자기가 품위 있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돈 관심 없다 그러면 품이 있나? 뭐 이런 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후배들 부자로 사는 후배들 만나면요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너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나 요번에 얼마 벌었어?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랬냐? 뭐 이렇게 넘어간다면 얘네들은 그래? 뭘 해서 벌었어? 얼마 벌었어?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 이런 식이에요 좀. 그리고 막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실제로 대부분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돈에 별 관심이 없다고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됐죠. 은행원 생활 20 몇 년 했는데 뭐 부자가 못 됐죠. 당연히 연봉을 뭐 이렇게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부모님 생활비 뭐 저 생활비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국민생활자가. 근데 애터미에 와서는 제가 5년 만에 이제 부자의 문턱을 넘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부자입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뷰도 상당히 좋은 집이고 크고 뭐 그렇죠. 또 계속 이런 수입이 1년에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부자죠 완전히 지금은.
그렇죠.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그것이 이제 부자가 되긴 첫 발자국.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성공과 부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애터미를 택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별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 운이 좋아서 애터미를 만났고, 저도 이제 굉장히, 저는 옛날에 운이 참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부모님이 우리 제 어렸을 땐 좀 잘 살으셨지만 결국은 망해서 못 살게 됐으니까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참 운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또 키도 좀 작아요. 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하면 항상 여자애들이 이게 여자한테 많이 차여요. 주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저한테. 키가 몇이세요? 그러면 제가 170이요. 그러면 꼭 얘기를 해. 170 안 돼 보인다. 실제로 사실은 168cm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상처를, 마상이라죠. 젊은 애들 말로. 상처를 받고, 이제. 어쨌든 좀 제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운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애터미를 만난 거죠. 나이가 들 때까지 이게 운이 없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한테 드디어 운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운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운을 그 기회가 온 거를 또 잡지를 못해요. 안목이 없어서. 잘 못 알아봐요, 그거를.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저는 안목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 애터미를 잡았죠. 여러분도 이제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운을 잡았고 운이 왔고 그 운에 따라온 기회를 잡았고 그럼 이제 그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잘 못 살리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기회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뭐 나이가 이렇게 50이 돼서 만났으니까 정말 참 운이라는 게 그 잡기가 참 기회가 오기 힘든 건데 그 어렵게 온 기회를 못 살린다. 그런 건 정말 억울하죠.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기회를 살리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은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애터미를 가지고. 싸고 좋은 제품만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조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애터미 오니까 너무 쉽고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까? 다른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싸고 좋은 싸고 좋은 제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 근데 세상 일은 기본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기본만 해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알파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멤버십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의 제목을 붙인다면 멤버십을 키우려면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어요. 멤버십을.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서 멤버십을 키워야 성공하시는 거죠. 그렇죠? 멤버십을 키우지 못하고 맨날 자기 혼자다. 그럼 뭐 성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혼자서 뭐는 판매사는 갈 수 있죠. 세일즈 마스터는 갈 수 있죠. 근데 그 세일즈 마스터에서 끝나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상속도 되고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나온 거지만 상속시키는데 그 자녀들한테 세일즈 마스터를 상속하는 건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이 뭐 리더 클럽, 로얄 클럽, 뭐 클럽 클럽 이렇게 상속이 돼야지 좀 더 상속하는데 좀 부모로서 좀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가니까 여러분이 팀장, 뭐 국장, 우리 신정임 총장님 같이 총장 가시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멤버십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멤버십을 키우는데 바로 이제 멤버십을 키우는데 싸고 좋다고 얘기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우선 멤버십을 키우려면 조금 저는 좀 은행원이라서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뭐 번호 붙이는 걸 좋아해요. 1, 2, 3, 4 그래서 좀 바쁘게 좀 들으시고 적으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멤버십을 키우려면 여러분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애통이 사업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좀 아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업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이 맞죠. 그런데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 외에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자, 사업의 성격의 첫 번째,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사업이냐? 첫째,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람을 키우는 사업. 당연하죠. 여러분, 파트너를 키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애도 안 낳고 뭐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당연히 결혼을 하고 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애도 낳고 살잖아요. 근데 애를 키운다는 게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게. 그게 똑같냐? 자식 키우는 거하고 여기서 애터미에서 파트너 키우는 거하고 다르죠 물론. 다른데 키운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면에서. 아니 그럼 여기 스폰서는 내 파트너는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데 뭘 키우냐? 그건 이제 그거는 나이적인 신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는 여러분이 파트너가 여러분보다는 아주 애기죠. 예, 나이가 적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근데 키우는 게 아이들 키울 때 사람들이 뭐 키우는 방법을 다 알아서 애를 낳냐? 사실 어떻게 보면 애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냥 막 낳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키우죠. 근데 그때도 잘 키우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랑과 헌신이죠.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키울 때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터미에서도 바로 이제 사랑과 헌신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트너들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내가 먼저 다 주고 이렇게 받게 되는 거지. 이게 먼저 파트너가 나오면 처음에 이제 후원할 때 자기 귀한 파트너가 나왔을 땐 잘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직이 좀 커지면 이제 파트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성공시키는 뭐 도구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냐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 좀 사업을 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못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애들도 키울 때 공부 못하면 좀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짜증 난다고 해서 뭐 넌 공부 못하니까 나가 죽어라 뭐 나가라 이런 분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키우는 방법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뭐 공부를 가시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하는 거야 100분의 1 정도만 하면은 아주 잘 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분의 1. 100분의 1. 자녀한테 하는 거에 100분의 1. 100분의 1 작은 것 같죠? 굉장히 큰 거예요. 100분의 1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만만치 않아요. 100분의 1만큼 하는 것도. 진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성격의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직의 힘과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다. 그것도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조직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고 팀워크로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조직의 힘이라는 것은 어, 조직이라는 건 멤버십이고 이제 어떤 사람의 집단이죠. 이게 그 애터미는 혼자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은 혼자 성공해요. 정주영 회장님, 뭐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은 뭐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매겨 살리는 탁월하죠. 재능이 있죠. 그런 분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누구 안에 집단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이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입증이 됐죠. 예. 성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아직까지 성공 못했었다는 것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느끼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은행원으로는 뭐 출세했고 뭐 은행에서는 임원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은행에서 임원을 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봉이 한 2억, 그 당시에 2억 정도 되는데 한 3년, 길어야 6년 하면 뭐 부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은 막 은행 임원, 은행장 하는데 뭐 진짜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임원을 해도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흥미가 없어졌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에.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온 거예요. 어떤 좌절감. 아, 내가 굉장히 정말 모자란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머님조차도 호강을 못 시키고 가족들도 이 경제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무능한 사람이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몇 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성공을 못할 때는요, 집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혼자 있을 때보다 강합니다. 대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백직장도 만들면 낫다. 뭐 갑바치 3명이면 제갈공명을 능가한다. 갑바치는 이제 옛날에 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다루는 사람들. 굉장히 도살하는 사람과 그 도살 부순으로 나오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이상하게 하층으로 봤어요. 희한한 자가 옛날에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갑바치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갑바치 3명이 제갈공명을 능가한다. 그것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모이면 뛰어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혼자서 안 될 때는 집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집단의 힘을 빌려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애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유일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집단으로 군대도 가지만 거기서는 성공 그런 건 관계없죠. 그건 의무를 다하는 거고 이 직장일 때 혼자죠. 자영업도 거의 혼자잖아요. 이게 집단의 힘으로 성공하는 일이 참 드문데 희한하게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거의 그냥 실패자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에 와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것은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그 상태는 그대로인데 집단 안으로 들어와서 집단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보통 사람들이 집단의 힘을 빌려서 즉 조직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사람을 생각하면 빨리 집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단은 어떤 경우도 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팀워크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근데 모였는데 팀워크가 안 생기고 반목이 심하면 이건 뭐 모이는 것보다도 더 나쁘잖아요. 네, 그렇죠? 막 그 안에서 싸우고 맨날 그러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예, 성공 못 하더라도. 이건 성공했다고 들어왔는데 매일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뭐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이건 뭐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게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도 그 점에서도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조건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요. 어떤 경우도 싸웁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뭐 거의 뭐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안 그렇다는 표정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잘 싸웁니다. 집에서. 왜? 어차피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이게 그런 성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뭉쳐야지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조직의 힘으로 성공한다. 보통 사람은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직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팀워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정말 우선입니다. 그게 없으면 조직의 힘도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우리 애터미 안에 라인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윤리자정위원회 아시죠? 윤리자정위원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일에 있어 왔어요. 지금 저도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맨날 사람들 오면 뭐 잠깐 뭐 즐거운 일이 아니죠. 징계하고 이런 문제 있는 건들을 다루니까 처음에 생길 때가 5명인데 지금 17분이 이제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때부터 십몇 년 제가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요, 거기 대부분 올라오는 일은 뭐 싸우고 다 이런 일이죠. 이렇게 뭐 보면, 그렇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장이 안 되고, 성공이 안 되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특히 파트너와 스폰서가 사이가 됐다. 그럼 대부분 그런 라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이 멈춰 있는, 대부분.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택했고,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조직의 힘과 팀워크라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멤버십을 끼는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사업의 성격이 뭐냐면, 이건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맨날 듣는 얘기시죠? 왜 시스템 하는가? 왜 시스템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시스템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여서 뭐 팀워크가 있는 집단도 있고 없는 집단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일단 집단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이걸. 오합지졸. 그러니까
아무리 오합지졸을 해도 물론 오합지졸을 하도 한 명의 장군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장군 하나가 뛰어나도 한 100명, 1000명이 달려들어서 하면 그 장군이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모여 있으면 뛰어난 한 사람보다는 힘이 훨씬 강해지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 잘 훈련이 되면 정예병이 되고, 이 정예병이 되면 오합지졸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분이나 안 갔다 온 분이나 다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이제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합지졸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뭐 하면 우왕좌왕하고 뭐 힘이 약해지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하고 통일된 훈련을 시키면 훨씬 더 강한 힘이 나오는데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한 힘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제대로 훈련이 돼서 정예병이 되면 그 한 명 한 명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데 제가 첫 번째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조직과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또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소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사업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역량. 역량은 힘력자, 그 양이 많다 할 때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량.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아니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뭔 역량을 도대체 키우라는 거냐. 역량이라는 게 타고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역량은 재능하고 달라서 탤런트는 달란트죠. 탤런트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역량은 그것은 왜 역기 선수나 운동 선수가 매일 연습을 하면 그 힘이 세지죠. 그게 역량이에요. 자기 훈련과 자기 노력으로 힘이 점점 더 세지는 걸 역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탤런트가 있어도 거기에 자기가 계속 훈련을 하고 그러면 더 세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훈련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어요? 계속 훈련하고 아버지도 훈련시켰고 장관들 코치들 훈련시키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처럼 그 역량을 키운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재능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여러분이 오실 때 학벌도 바꿀 수 없고 나이도 바꿀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꿀 수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을 자기 스펙을 혹은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애터미 사업 성공하려면 학위를 더 따와, 돈을 더 벌어와, 나이가 젊어져야 돼, 더 멋있어져야 돼, 잘생겨져야 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누구든 나이대 관계없이 학벌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다 현재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공하는 일이 애텀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바꾸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근데 하지만 이제 자기 역량은 키워야 돼요.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된다. 멤버십을 키우려면 자기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럼 역량이라는 걸 이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를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사업 진행 순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멤버십을 키울 때 늘릴 때 우선 전달하겠죠. 리크루팅 하시죠. 우리 제품 싸고 좋아. 애터미 사업 비전 있어. 애터미는 회사 그 자체가 그냥 비전이야.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뭐 전 세계 뭐 20개국 나가 있어. 뭐 매출이 얼마.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애터미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회사가 커지고 해외로 나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전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애텀에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클럽도 수십 명, 로얄 클럽 뭐 몇백 명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 그런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이 리크루팅 전달을 하실 거예요.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후원을 하시죠. 후원. 열심히 아까처럼 이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후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리크루팅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후원하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시게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대략 그렇게 나눠집니다. 전달, 후원, 성장, 관리. 근데 이 각 단계에 따라서 이런 네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알아야 될
지식과 스킬,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 널리지, 스킬, 기술적인 측면,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역량이에요. 합해서 그런 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양, 그 역량이에요. 그것도 스킬의 양,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지식이고 어떤 게 스킬이고 자세인지를 좀 구분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1시간이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더 내용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좋은데 저도 이제 여러분을 뵀으니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적으셨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조금 이렇게 양이 좀 많지만 다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은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의냐면 제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무장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갔을 때 부딪히는 거는 다단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오해나 편견이라기보다는요, 오해일 수는 있죠. 편견은 아니고, 네트워크 회사들이 워낙 그동안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오해가 쌓인 거죠. 그런 것들로 부딪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이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지식, 여러분 뭐 성의 8단계, A4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 그래요. 회사,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죠? 그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여러분이 이제 역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킬은 뭘 가지고 스킬이냐? 기술적인 측면인데, 컨택 요령, 면방 작성 방법. 여러분 사업 전개 방법 많이 여기저기 하시죠? 그 다음에 제품 뭐 이렇게 가서 체험시키는 법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 기술적인 측면의 스킬이죠. 근데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리더십, 스폰서십, 파트너. 리더십은 여러분이다. 이 십자가 붙으면, 십이 붙으면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생각, 자세 이런 것들을 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 그러면 리더가 갖춰야 될 생각, 어떤 그 자세,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십이라거든요. 그럼 스폰서십 그런 뭐냐면 스폰서가 갖춰야 될 자세, 생각, 뭐 이런 것들. 파트너십 그러면 파트너가 갖춰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애티튜드, 자세.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것도 자세예요. 사업을 임하는 자세.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 자세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식이나 스킬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터미 문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 읽기. 이런 거 다 자세에 들어가요. 책 읽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고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과 지식과 스킬 자세를 이제 그것을 총칭해서 이런 것들을 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맨날 제품 싸고 좋아 그 얘기만 해서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올라갈 때 멤버십을 계속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과 스킬과 자세를 통해서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역량에도 구분이 있어요. 내용이. 역량에는 전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달 역량. 무엇을 전달하는 역량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품을 전달하는 역량인데 예를 들어 전달할 역량을 내면 여러분이 제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명단 작성 요령도 아셔야 돼요. 그것도 지식이죠. 기술이죠. 컨택 요령. 그것도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대화 기법. 여러분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카네기 인간관계는 굉장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화 기법, 대화의 스킬이죠.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전달 역량이 생기는데 이 전달 역량을 키워야 된다. 컨택 요령과 명단 요청 요령과 어떤 대화의 소통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사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전달 역량이라고 이것을 늘려야 된다. 전달 역량. 그 다음에 또 후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후원 역량. 후원 역량은 여러분이 파트너를 후원할 때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통을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도 후원 역량에 들어갑니다. 또 파트너의 후원도 후원 역량에 들어가요. 소비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전달 역량이지만 내가 파트너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후원 역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후원 역량입니다. 파트너하고 자기가 신뢰가 생기는 것도 항상 우리는 파트너 탓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후원 역량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강의력. 강의력도 후원 역량에 들어가요. 가끔 보면은 핀이 올라갔는데도
강의는 난 못해. 맨날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정희 총장님은 잘 아시지만. 그런데 못하더라도 잘하지는 못해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잘하지 못해도 할 수는 있냐? 그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연습.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막 녹음하고 녹음해서 제 걸 녹음해서 막 들어보고 막 이렇게 계속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늘죠. 그런 이제 강의력 이런 것들이 후원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성장 역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장하는 역량. 성장 역량은 뭐냐? 목표 설정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성장 역량에 들어가요. 본인이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도 목표 설정을 해서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성장 역량이죠. 그다음에 직급 도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역량에 들어가요. 그건 탤런트가 아니고 내가 팀장을 가야 되겠다, 국장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역량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관리 역량에는 리더십, 스폰서십, 팀워크 형성법 이런 것들이 관리 역량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지식과 스킬과 자세를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관리 역량을 키워서 멤버십을 확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벌써부터 골치가 막 아프네요. 이제 막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래? 뭐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참 저도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뭐 팀장까지 가시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워낙 우리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버티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 근데 국장도 국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론 로즈, 샤론 로즈가 돼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샤론 로즈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유지를 하셔야죠. 그렇죠? 샤론 로즈만 제대로 유지해도 여러분 다 리더 클럽, 뭐 심지어 로얄 클럽까지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직급을 가고 유지를 하시려면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역량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이런 역량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키워야 그 역량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는 역량의 단계는 본인이 아는 단계예요. 본인이 알아요.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어. 그럼 본인이 아는 단계입니다. 역량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니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역량의 단계 안 들어가죠. 역량 전 단계예요.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단계죠. 역량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본인이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달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전달할 수 있는 단계.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넘어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주변 프로스펙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예요. 내가 뭐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안 되는지 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상담을 하면 그것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 조직을 키우죠. 멤버십을 키우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훨씬 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단계는 처음부터 되시라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역량이 커지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신정임 총장님은 이제 관리 역량까지 이렇게 완전히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직급 성장이었는데 성장할 때 목표 설정하고 직급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직급 성장을 하는 것은 멤버십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멤버십을 키우는데 세 번째가 직급 성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직급 성장을 하셔야 된다. 멤버십을 키우려면 직급 성장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직급 성장을 하려면 멤버십이 필요하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판매사를 가고 팀장을 가고 부장을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멤버십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또 멤버십을 키우려면 그 전 단계 직급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맨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눈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그걸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직급 가는 거죠.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맨날 스피치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직급자가 나오면 스피치에서 아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른 라인에서 멀리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기 라인에서 형제 라인이 직급을 가고 스폰서가 직급을 갈 때 훨씬 더 작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되죠.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급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멤버십을 키우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직급 성장을 여러분이 하시는 데는
목표, 이제 꿈을 정하시면 여러분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는 반드시 글로 적고 기한을 넣으셔야 돼요. 기한을 넣으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글로 적지 않고 기한이 없이 목표는 있는데 또뭐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목표가 없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글로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한을 정하면 그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정하시면 돼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됐다. 그럼 다음 기회를 또 보는 거죠. 어쨌든 글로 적고 기한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시나리오 적으실 때 꿈도 적으시지만 반드시 목표를 적고 기한을 넣으셔도 언제까지 승급은 가장 강력한 후원이다. 승급은 여러분이 승급하시는 거는요 핀을 올라가시는 거는 가장 강력한 후원 도구예요.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올라가면서 쫓아오는 파트너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디프전이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콘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멤버십을 키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전달 역량, 뭐 후원 역량 하는데 우리는 우리 용어로 이제 콘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콘택. 콘택이란 무엇인가? 콘택이란 우리가 성공하려면 뭔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투자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이 없으면 뭐 투자를 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네. 그 돈을 투자하죠. 또 재능을 투자해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가수들, 배우들 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제가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럼 뭘 투자해야 돼요? 네, 그때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뭔가를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능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대신에 재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서 콘택이라는 과정은 바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콘택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뭐 애터미사가 아무리 비전 있고 자기가 생각을 해도 콘택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콘택이라는 과정은 우리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데 그게 그 과정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시려면. 자 그런데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경우. 돈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대로 돈을 벌지는 못해요. 대부분 까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돈 버는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90%가 까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시켜서 운동선수로 성공해서 돈 버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네. 뭐 야구선수, 축구선수, 뭐 할 것도 없고 골프선수. 미국에, 제가 은행 다닐 때 미국에서 이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제가 90년에 나가서 95년에 들어왔는데 LA에 주재원으로, 그러니까 LA 지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왔죠. 그 당시에 이제 4년 동안. 은행에서는 그 해외 지점 나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미국 지점 나가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은행원 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애터미 하시면 제 은행에서 잘렸지 뭐 이거 잘려서 애터미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생각하나 말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은행에서 동기들 중에서 저보다 진급을 빨리 하는 건 없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항상 제가 첫 번째였어요. 진급을 타, 지금 그 동기들이 볼 때는 벤치마킹 타겟 대상이 타겟. 네. 어떻게 보면 막 강력한 경쟁 상대 뭐 이런 거 항상 먼저 진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도 은행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랄 부서만 다녔어요. 종합기획부, 국제부, 특히 뭐 이제 인사부는 뭐 삼성의 비서실 같은 곳입니다. 그 인사부를 거치면 그냥 거치면 거의 뭐 많은 사람이 임원을 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자가 못했잖아요. 그건 왜냐면 도구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도구가.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한우물을 파묻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도구를 잘 택해서 한우물을 파야 성공하는 거지. 아무 도구나 잡아서 뭐 한우물 열심히 판다고 죽을 때까지 파보세요. 성공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 못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도구 중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도 돈을 그렇게 넣었는데 안 날리면 다행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 아까 제가 이제 부자 후배들을 만나 그중에 이제 투자회사 사장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외국계 자본을 들여 큰 자본을 가지고 이제 운용하면서 많은 기업들 투자를 해서 돈을 남기는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런 거 투자 사장인데 그 친구 후배 얘기를 들어본 즉슨 이렇게 됩니다. 100개 회사를 투자하면 한 개가 성공한대요.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투자의 귀재죠. 네, 투자의 귀재예요. 손정희 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윈의 뭐죠? 마윈이 하는 중국 사람 마윈이 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 회사 있죠. 거기도 투자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쿠팡 김범석 회장이 하는데도 거기도 투자를 했었죠. 다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1조 투자해서 뭐 50조 남기고 뭐 쿠팡도 뭐 3조 투자해서 15조 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대요. 10개 중에 한 개.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는 100개 하면 한 개 정도 성공한대요. 100분의 1 확률. 그러니까 1억씩 100개, 100억을 넣으면 그중에 한 개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으면 굉장히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해갖고 이렇게 성공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안목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예를 들어서 얼마 있는데 몇 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래서 투자해서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예. 돈을 투자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100개를 했는데 하나 정도 건지고 뭐 50개 하면 한 개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업들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도 컨택하는 과정이 투자의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마치 스타트업 회사를 찾듯이 파트너를 찾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날리거나 투자해서 리스크가 없어요. 여러분 컨택해서 어떤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컨택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데 안 해요. 그랬을 때 뭐 내가 엄청난 돈을 손해를 봤다. 내가 돈을 다 날렸다. 이런 일은 없죠 우리는. 똑같은 투자인데 돈을 투자하거나 재능을 투자하는 일은 실패하게 되면 막강 진짜 실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돈을 노력을 투자하는데 그런 실패의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건 겁을 내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는 걸 겁이 없어. 그래서 막 날리는 거예요. 한참 날리고 나면 이제 그때는 알게 되죠. 아,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때는 나머지 돈이 없어요. 다 이제 날리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사업은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겁내실 게 없어요. 컨택을 하는데 너무 겁을 내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컨택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데 겁을 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저도 뭐 숱하게 거절 당해. 뭐 저는 거절해서 또 안 하고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 안 하겠다? 그래, 알았어. 근데 물론 이제 안 하겠다고 한 번에 제가 끝내고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뭐 10번도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주 싸가지가 없으면 한 번 하고 끝내고 안 해요. 이게 말하는 게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말해서 좀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아주 막 뼈 때리는 얘기를 해요. 뼈 때리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마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뼈를 때려 그냥 막.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한 번 하면 잘 안 가요. 그다음에 왜? 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 계속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얘기 했는데 너 못 알아들으면서 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은행에서 내 눈도 못 쳐다보던 애들 제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인사부에서. 굉장히 무서운 저기 했어요.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도 못 맞추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애터미를 얘기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타고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참. 야, 너 뭐 많이 컸다 제가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날리는 건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뭐 한 2, 3억 있어요. 근데 다 날린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서워할 일이 없다. 겁을 내지 않으셔야 돼요. 겁을 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끊어질까 봐 겁을 내요.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그냥 내가 없이 살면요 저절로 다 끊어져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끊어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그렇게 얘기해서 끊어질 정도의 관계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품을 보냈는데 치약 또한 안 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냥. 너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예. 아니 뭐 어쩌다 뭐 결혼할 때 찾아오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내가 참 잘 살아와서 인간관계를 잘 구축을 했는데 그게 망가질까 봐 애터미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참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요즘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약하고 조금만 무슨 뭐 서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면요 저절로 다 끊어져요. 예. 한번 가서 얘기해보세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돈 좀 꿔달라고 다 끊어지죠. 제 친구는 바람둥이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여자를 많이 사귀어요. 근데 뭐상 헤어져.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지가 산다 그러는 표현이 좀 안 좋죠. 어쨌든 지가 헤어지자고 또 여자를 또 만나. 참 재주가 좋다. 난 한 명도 사귀기가 제일 힘든데 그거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나 넌 어떻게 쉽게 헤어지냐 했더니 돈 꿔달라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돈 꿔달라.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라는 게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지만 끊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난하면 저절로 끊어지고 제가 애터미 할 때 끊어진 것 같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부자가 되니까 또 다시 이어져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술 사라 뭐 밥 사라 이렇게 또 너 성공했다며.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술 살라고 돈 번 줄 아냐 이 새끼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젠틀하지 않아요. 막 욕하지 제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절의 어떤 두려움이랄까 어떤 그런 거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또 관계가 이렇게 잘못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안 하려면요 내가 정신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 근육. 여러분이 다니면은요 다니는 과정에서는 실패자로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애터미를 하는데 가서 맨날 제가 그러죠. 화장품 좀 써봐. 치약 좀 써봐 이러면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자예요. 걔네들이 볼 때는 빨리 실패죠. 상대방이 볼 때는 100% 실패자예요. 저놈이 뭐 은행 지점장 하더니 나가서 무슨 치약 들고 왔다 갔다 하네. 싸구려 화장품 들고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성공자, 뭐 그런 거의 성공자의 모습이 보여요. 완전 100% 실패자지. 제가 돌았구나. 예. 저나 여러분이나 애터미를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실패자로 보여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보통 사람도 대부분 실패자로 살죠. 이렇게. 본인은 뭐, 그냥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같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어도 우리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성공자로 바뀌어 있고 그 사람은 더 실패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예? 내가 엄청나게 부자고 잘 살고 그러는데 너 야 좋은 거 쓰니까 투자해봐.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뭔데? 금방 쫓아오죠? 예. 그래서 걔들이 볼 때 신통치 않게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습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패자가 아니죠,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몸 근육을 키우고 여자분들은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거지만 다이어트 하죠. 몸 만드는 거에는 엄청 신경을 써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몸 만드는 거. 저는 뭐 저기 보시면 제가 배를 보여줄 수 없는데 저는 뭐 식스팩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일팩도 없어요. 식스팩이 아니고 똥배만 있어요. 똥배만. 네.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은 몸 근육을 키우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몸도 물론 튼튼해야 되겠지만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 근육을 키워서 웬만한 말을 들어서는 끄떡도 안 하는 강한 맷집을 키워야 돼요. 그게 이제 꿈이고 어떻게 키우냐?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가족들. 그렇죠? 세상은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살죠?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중에서도 배우자 가족들이 가장 강한 내 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뭐 기부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우선 내 가족, 내 사람들을 내가 케어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데 훨씬 부자가 되는 게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꿈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마음 근육이 세져서 웬만한
이런 뭐 뼈 때리는 말도 예, 내가 마음 근육이 강하면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예. 근데 저도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냥 한결 흘리는 거예요. 뭐. 예. 자, 이 컨택이라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실 때 뭐 말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상대방이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제 정말 괜찮은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정말 이게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괜찮은 일이라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건. 그걸 잘 모르니까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 없고 너무 거절을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네.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책을 많이 보시고 역량을 키우시면 돼요. 역량. 역량을 키우시면 항상 그리고 내가 지금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는 반드시 멋진 성공자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이 저나 여기 많은 성공자를 보시면 여기에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한 10년 전에 보세요. 그래서 성공자의 모습인가 실패자의 모습인가? 실패자죠. 완전. 그냥 일반적인 사회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과정에서는 아직 성공자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계속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은 이런 모습이 반드시 바뀐다. 네. 오늘 1시간 조금 넘었네요. 네. 제가 이제 애터미 성공하고 부자가 됐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산다 그랬을 때 잘 사는 게 그렇게 사실은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자체를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자들을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후배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가족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기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런치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브런치 미팅이 뭐냐면 일요일 날 아침에 11시, 10시 정도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그렇게 해? 그랬더니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왜 여러분 뷔페도 요즘 막 15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 가면 60만 원이니까 그것도 자주 못 가죠. 당연히 옛날에. 저도 은행 원 때도. 생일이나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뭐 가는데, 아니 매주 그 가족이 부모님하고 형제들 다 모이면은 애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매주 호텔에서 브런치 미팅을 한다? 그 돈이 이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제가 부러웠어요. 아, 저렇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그걸 안 한다 그래서 뭐 화목하진 않겠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부러웠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돈 많다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낀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다른 애들이 룸사롱 가고 그럴 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게. 좋은 차를 타도 별로 부럽지 않고 나도 나중에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즉시 부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뭐 화목한 가정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됐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계시는데 어머님 애 뭐 형제들 이렇게 모여서 제가 좋은 곳에 가서 항상 식사하고 매주는 아니지만 훨씬 더 자주. 네. 굉장히 우선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걸.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1세인데 아주 맛있는 거를 이렇게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도. 저보다 더 많이 드세요. 건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시고 뭘 드실 수 있고 뭘 사고 싶은 게 있으실 때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생각해요. 제가 돈을 다 벌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 드시지도 못하고 정말 뭐 다 필요 없다. 이제 몸이 귀찮다.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돈 벌어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시고 가서 지금은 어, 그게 참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또 좋은 집, 좋은 차, 다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게 애터미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으시겠죠? 네. 그 꿈들이 그럼 애터미를 통해서 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뵈니까 잘 들어주시고 막 적으시고 하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
토요일 아침을 아주 즐겁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